힐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캠프의 홍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아산에 위치한 모나팜으로 또 출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노르딕 크로스의 신제품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가지고 나왔었던 라이트 폴은 설치 철수가 굉장히 간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확장성을 만들어 갔다면 오늘 제품 파인 1은 지난번 제품하고 같아요. 확장성은 같지만 조금 더 튼튼하고 그리고 본체 자체를 조금 더 키웠다. 근데 이게 약간의 돔 형태의 쉘터예요. 그래서 크기도 크고 튼튼하고 그리고 설치도 나쁘지 않은 몰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노르딕 크로스의 신제품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인스타에서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모든 제품들 있죠. 그 많은 제품들은 아마도 홈캠프 채널에서 시리즈로 연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모든 제품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될 듯 합니다. 오늘은 노르딕 크로스의 파인 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품의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아까 영상 초반보다 뭐가 많아졌다고요? 네, 맞아요. 여기는 지금 파인 힐 기본 구성품이고, 그리고 여기는 옵션으로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에 도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면은 제품 파우치에 이름이 써 있어요. 내용물이 뭔가 써 있기 때문에 찾기도 쉽고,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할 때도 빠르고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윈도우 포인트, 클리어 타입의 윈도우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요거는 카 커넥터, 그리고 요거는 유니버셜 도킹 텐트입니다. 요거 딱 보니까 지난번에 라이트 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라이트 폴에 유니버셜 도킹 텐트 있죠. 쉽게 말하면 베스티블, 그리고 카 커넥터 있죠. 요거를 파인 힐에 공용으로 쓸 수가 있는 제품이다. 사이즈가 딱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 제가 그 라이트 폴을 찍을 때 영상에 카 커넥터를 연결한 게 완전히 어설펐어요. 그래서 오늘은 심기일전해서 제대로 카 커넥터를 설치를 해 볼 거고, 그리고 좀 더 제대로 된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다시금 설명을 한번 제대로 하고, 피칭도 찢어질 듯한 각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파인 힐 본체 구성품입니다. 일단 말 그대로 본체가 있어요. 그리고 폴 세트가 있습니다. 근데 폴에는 보면 몰드 폴이 있고, 그리고 사이드 폴이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라이트 폴과 비슷하게 이 제품에도 지금 팩 파우치만 들어있어요. 근데 요거는 샘플이라 그렇고, 요거 말고 판매품에는 팩과 가이라인이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루프 플라이, 그리고 요게는 그라운드 시트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풀 그라운드 시트입니다. 그래서 제품 전체의 바닥을 커버해 줄 거다. 그 풀 그라운드 시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죠. 여러분, 일단 제품을 이렇게 쫙 바닥에 펼쳐뒀어요. 근데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뭐냐면 첫 번째 색상입니다. 색상은 진짜 완벽한 리얼 카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좋은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제품 진짜 마음에 드는 건데 사실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길이가 5m예요. 근데 보통 길이가 5m면 폭이 좀 작을 수 있거든요. 폭이 420입니다. 폭이 4m 20이라 폭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높이가 2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도명 쉘터다. 그게 딱 맞아요. 설치는 돔처럼 설치하지 않지만 제품 자체는 돔처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몰드폴 자체가 여기 보면 H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뒤쪽으로, 그리고 다시 요렇게, 그래서 H 형태의 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인너 슬리브가 되어 있는 서브 폴을, 사이드 폴을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포인트도 만들어주고 슬리브가 안쪽에 있어서 폴을 더 단단하게 잡아줄 거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 폴은 5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폴이 같은 폴이고 하나가 약간 다르다. 길이도 좀 짧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딱 봐도 16에서 17파이 정도로 폴은 좀 단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폴의 특징이 끝이 마감이 되어 있어요. 구멍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아마도 제품 자체는 폴컵 체결 방식일 거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저기 폴컵이 보이네요. 플라스틱 형태로.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게 서브폴 2개, 그리고 요게 메인폴 2개, 그리고 이 메인폴을 연결해주는 리치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제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노르딕 크로스라고 돼 있고, 여기에 홀이 있어요. 이 홀이 아마도 당연히 이 리치폴이
연결되는 그런 포인트일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당연히 이 폴이 똑같은 옆에 폴에도 하나가 더 존재를 합니다. 같은 폴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방향이 있어요. 방향. 그 방향이 뭐냐면 이 브랜드 로고 보이시죠? 노르딕 크로스가 보이고, 여기가 조금 더 진하고 안쪽이 조금 더 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 방향대로 바깥쪽으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여기 진한 부분이 바깥 방향으로 가게.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 슬리브를 통과한 이 리치폴 있죠? 리치폴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얇은 그림에서 두꺼운 그림 쪽으로 리치폴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꺼운 부분 있죠? 그림. 그게 바깥쪽으로 가도록 양쪽 다 설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요렇게 이 메쉬 형태로 되어 있는 슬리브 구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아까 리치폴을 통과를 시켜 주는 거죠. 이게 가장 우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꺼운 그림이 바깥쪽으로 가게 해서 리치폴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편도 동일하게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참고하실 게, 여기가 이제 조금 있다가 상단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2m 30의 높이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당연히 이 클립 있죠? 이 클립을 나중에 설치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지금 클립을 설치하세요, 지금. 여러분, 이거 꿀팁입니다. 지금 설치 안 하면 나중에 절대 설치 못 할 수도 있어요. 힘들어서. 제품 자체는 아웃폴 구조로 폴을 슬리브 통과가 아니고 요거 하나만 슬리브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폴컵에다 연결하고 자립을 시킨 이후에 스킨을 걸어주는 방식으로 설치를 완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클립을 걸어둔다면 조금 더 설치가 용이할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좌우로 3개씩 걸어줄게요. 3개씩. 여러분 어때요? 이제 위에서 보니까 H폴 구조다. 이게 딱 납득이 되시죠? 여러분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자립도 안 하고 7분, 8분째 아마 이거 설명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스킨만 펼쳐두고, 그리고 지금 연결되는 몰드폴의 그 방향 있죠? 방향만 맞춰서 리치폴에 슬리브 통과시켜서 연결만 하고 클립만 채워준 겁니다. 이거 사실상 말로 설명하면 1분도 안 걸려요. 하지만 영상에서 꼼꼼히 자세히 담기 위해서 좀 길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연결할 건 뭐냐면 클립까지 연결했어요. 그리고 폴을 자립을 시켜줄 겁니다. 근데 폴컵을 찾는 방법 있죠? 그거는 간단해요. 이 지금 클립 있죠? 클립이 연결되어 있는 이 재봉선 있어요. 클립이 연결되어 있는 재봉선. 그 재봉선을 쭉 따라가 주세요. 마지막에 폴컵이 나올 겁니다. 이 폴컵을 지금 상태에서 연결하면 됩니다.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웨빙 있죠? 요거를 최대한 풀어주고, 그리고 폴컵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자립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막 이거를 폴컵을 막 여기저기 뒤져서 찾지 마시고, 이 재봉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은 당연히 그 끝에 폴컵이 준비되어 있다.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개. 어때요? 설치가 쉽죠?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납니다, 설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클립 있죠? 이 클립의 재봉 라인을 쭉 따라가는 거죠. 쭉 따라가면은 끝에 폴컵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플라스틱 폴컵에 연결할 때 여기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텐션 웨빙 있죠? 요거를 모두 풀러주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야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반대편 자립을 할 건데, 혹시 몰라서 이쪽 있죠? 먼저 설치된 쪽에 팩을 2개만, 가팩 있죠? 조금만 박아뒀어요. 왜냐면 지금도 바람이 조금씩 불거든요. 또 잘못하면 이렇게 날아가다 폴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해뒀다. 그것만 참고하시고, 그리고 자립을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당연히 이쪽도 마찬가지로 폴컵을 모두 다 풀어둔 채로, 텐션 웨빙을 모두 풀어둔 채로 자립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립을 완성시켜 주는 거죠. 아, 근데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연결 안 시켰잖아요. 그럼 나중에 진짜 힘들 수 있어요. 네, 요거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스킨에 보면은 반사띠로 되어 있고 여기에 가이아오 포인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슬리브예요. 슬리브, 인너 슬리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폴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아, 근데 사실은 인너 슬리브 하면은 걱정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긴 해요. 뭐냐면 안쪽에 있으면은 슬리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일단 요 정도면은 무리 없이 설치가 됩니다. 저는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이 외국 브랜드에 보면은 인너 슬리브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보면은 슬리브를 통과시킬 때 안쪽에서 슬리브 그 통과 구간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폴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되는 제품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다. 뭐 딱히 보이지 않지만, 슬리브가 보이지 않지만 설치하는 데는 뭐 무리가 없다.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있죠. 이 서브폴 있죠. 서브폴이 이 메인폴 있죠. 몰드폴의 바깥쪽으로 와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그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폴컵을 연결을 해 주도록 하죠. 요거를 바깥쪽에 설치해 주는 이유요? 잠시만요. 설치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클립 있죠. 이렇게 노는 거 있죠. 이렇게 노는 거를 바깥쪽에 폴을, 서브폴을 잡아주면서 메인 폴까지 한 번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폴 있죠. 요게 바깥쪽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단 후크 모두, 클립을 모두 체결을 해줬고, 그리고 하단에 당길 수 있는 텐션 웨빙 있죠. 모두 당겨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팩다운을 진행을 해서 각을 좀 잡아 볼 겁니다. 제품 방향을 제가 아까 원했던 방향에서 살짝 이렇게 돼 있길래 조금 더 틀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팩다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맨 앞쪽 있죠. 맨 앞쪽에 여기 하단에 팩다운을 진행을 했고 텐션 웨빙을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있죠. 반대편에도 보면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텐션 웨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면은 밀착감이 어느 정도 보이죠? 그래서 그 정도 위치를 조절을 하고 거기에 맞게 팩다운을 진행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텐션이 당겨졌을 때 끝까지 팩다운을 진행을 해서 밀착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스커트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뒤쪽도 팩다운 진행해 봐야겠죠? 아니 이게 위치 있죠? 이렇게 털면서 좀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아까 제가 가팩 박았던 거 있죠? 가팩 박았던 거를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보세요. 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저 도어 있죠? 도어가 펴지느냐 안 펴지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팩다운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팩다운을 진행을 하는 거죠. 스킨에 무리 가면 안 되니까 적당히 당기세요. 아셨죠? 여기 당기실 때는 요쪽 방향 그리고 요쪽 있죠? 모두 확인을 하시고 살짝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당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팩을 조금 남겨두고 텐션을 당기는 이유는 뭐냐면 팩을 조금 남겨둔 상태에서 텐션을 당기게 되면은 이게 이제 스킨이 최대한 당겨와요. 최대한 당겨온 상태에서 나머지 팩을 박으면 그 스킨이 조금 더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팽팽해진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잘못하면 스킨 손상될 수 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또 짱짱함에서 나오는 그 텐트의 텐풍 있죠. 그거는 또 설치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설치하고 났을 때
오케이. 오늘은 여기, 딱 오늘 이만큼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스킨이 쫙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단에 보면은 요게 팩다운 할 수 있는 위치는 많아요. 2개, 4개. 그러니까 지금 8개의 포인트는 팩다운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2개, 앞에 2개에서 4개 팩다운만 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텐션을 많이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들리질 않아요. 보이세요? 기본 텐션 제조를 웨빙을 당겼고, 그리고 팩다운을 굉장히 짱짱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얘가 받는 하중이 밑으로 굉장히 당겨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팩다운을 하지 않아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어때요? 짱짱하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와, 근데 제품 텐션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뻐요. 어때요? 이렇게 해서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노르딕 크로스의 파인 힐입니다. 일단 텐션감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사실은 지금 노르딕 크로스의 제품들을 제가 시리즈로 몇 개를 더 설치할 거다, 리뷰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가장 좋아하는, 조금 기대했던 그런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원단 자체는 폴리타프타 75D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도 루프도 같은 원단, 그리고 폴은 알루미늄 16파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사이즈가 5m에 4m 2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약간 그 평균 값을 4.5 대충 요 정도라고 잡으면 4.5m급의 돔 텐트 있죠. 그거는 폴이 거의 10개 정도 있어야 돼요. 팩도 엄청 팩다운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리치 폴까지 포함을 해도 5개의 폴밖에 되지 않고 팩다운은 4개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텐션감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상단 있죠. 상단에도 가이아웃 포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라인 있죠. 가이라인이 묶여 있다.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반대편, 그리고 저쪽 그 반대편에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고리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 고리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상단에 루프를 체결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고리 포인트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여기도 가이아웃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클립 있잖아요. 클립이 외부에 있는 폴을 잡아주면서 내부 폴까지 한 번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여기 클립을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튀어나가고 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스킨은 뒤쪽으로 밀린다는 거죠. 근데 요 바깥에 있는 폴에다가 이 클립을 걸어주면 스킨은 밖으로 튀어나오고 폴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텐션감을 맞춰주고, 그리고 이 메인 폴 있죠. 요거까지 잡아주면서 크로스 되는 부분을 또 만들어주고 있다.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놔두면 많이 떠요. 근데 요거를 잡아준다면 요게 서로 3개가 다 맞물리는 구조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가이아웃 포인트 있죠. 여기 보면은 스틸링이 있어요. 당연히 요거는 가이라인을 연결해서 나중에 이렇게 당겨줄 겁니다. 근데 제품의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렇게 당기는 것도 아니고 얘를 이렇게 감아서 당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홀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 홀이 있으니까 여기를 얘가 통과시켜 줄 겁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폴이 이렇게 한 군데만 있으면 원래는 이 홀 있죠. 홀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는 게 보통의 경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제품은 이 크로스가 되잖아요. 여기 2개가. 그러면 크로스를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죠. 얘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통과시켜서 크로스 있죠. 여기를 이렇게 한번 묶어주는 거죠. 이게 정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폴일 때, 이 폴이 하나만 있을 때는 얘만 감는 게 맞지만 크로스 되는 부분일 때는 크로스 되는 부분을 함께 감는 게 스킨, 그리고 이 메인 폴, 서브 폴 요거를 동시에 잡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훨씬 더 짱짱하고 튼튼하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비단 요런 포인트 있죠. 요거는 이 제품 말고도 다른 텐트에서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스커트의 밀착감은 굉장히 좋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폴컵 체결 방식 있죠. 플라스틱 폴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팩다운을 할 수 있는 고리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길이 조절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체에서 연결되는 웨빙이 텐션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굉장히 길다, 그것도 알 수가 있고, 손가락을 그립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박음질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스커트도 밀착이 잘 된다.
그리고 길이는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당겼을 정도로 최대한 당겼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동그랗게 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가이 라인을 요만한 길이의 스트링을 연결하고 스트링을 쭉 잡아당기면 아주 편하게 텐션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홀이 있어도 이 상태에서도 여기 이렇게 툭 쳐주면은 아마 잘 풀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지난번 라이트폴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어요. 요거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에도 보면 탄성끈이 다 있어요. 그래서 팩다운을 할 수도 있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일반 패널 있죠. 이게 지금 외부가 메쉬 패널이고 내부가 일반 패널인데, 일반 패널에도 탄성끈이 다 되어 있습니다. 팩다운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요거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외부에 덧댐 처리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퍼도 꽤나 깔끔하게 잘 열린다. 씹히지가 않는다. 원래 여기 조절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제품은 딱 아시겠죠? 여기에 포켓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런 포켓이 좋더라고요.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스킨을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쪽으로 짐을 보관을 할 수도 있다. 요거는 마음에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통풍이 잘 될 수 있는 메쉬 타입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한번 해본다는 거죠. 스킨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집어넣고 보관을 하면 될 듯 합니다. 오, 여기 집어넣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 한 이만큼 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비가 오거나 했을 때도 제품이 젖는 일은 없겠다.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스킨을 담을 수 있는 이 파우치 있죠. 요거는 반대편 도어에도 있고, 이 출입구 양쪽 있죠. 메인 도어 이쪽에도 있고, 이쪽 뒤쪽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들어갈 때 살짝 걸리는 정도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측면에서 들어가는 출입구 자체가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스커트 있죠. 이너 스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너 스커트도 그냥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탄성끈이 있어요. 여기도 탄성끈이 있어서 여기도 고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반대편에 보면 여기도 고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하단에 이렇게 밀착시켜서 고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나름 신경 썼어요. 이 포인트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너 스커트가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드는데, 여기에 보면은 추가로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안쪽에서 여기 스킨 있죠. 스킨이 있었을 때 이렇게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결로 있죠. 결로가 생겼을 때 결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 포인트를 만들어 둔 거죠. 근데 이 배수 포인트도 좋은 게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메쉬로 돼 있어야 물도 빠져나가고 건조도 빠르게 될 거다. 요거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사실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신경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이 제 욕심일까요? 이 반대편에 보면 도어 포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서 얘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벨크로나 똑딱이 단추나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얘를 안 쓸 때는 걷어서 보관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실내도 넓습니다. 5m급이니까 아시죠? 3인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제품이다. 폭도 420으로 굉장히 넓잖아요. 물론 이제 앞하고 뒤는 조금 작아질 수 있지만 그래도 중앙 폭이 상당히 넓다. 그런 거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스트링 있죠. 지퍼 스트링을 길게 해서 키가 작은 사람도 손이 닿을 수는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의자 하나 있어야 이렇게 편하게 올라올 수가 있다. 아니 이 보면 지퍼 라인 이게 길어가지고 서서도 할 수 있긴 있는데 이 롤업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이 롤업을 하려면은 그래도 조금 이런 의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단에 이 메쉬 있죠. 메쉬까지 열려요. 전체 다 열려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뻥 뚫리는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고, 여기서 좋은 점 있죠. 화목난로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화목난로를 여기 완전히 다 열리니까 여기다 설치할 수도 있고, 다 열리니까 여기다가 설치할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날씨는 보고 설치해야겠다. 그 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와, 여기 또 좋은 점이 이렇게 하면 벤틸레이션, 벌써 바람이 통풍이 되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하면 벤틸레이션 쓸 수 있고, 여기 또 탄성 포인트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더 열면 개방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 시원해요 벌써.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요거를 다 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요렇게만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굳이 토글이 없어도 어느 정도 제품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토글이 있으니까 정리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스킨을 하단으로 내리는 방식 있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편리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쓰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벨크로 열게 되면 TPU가 보이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약간 이제 프라이버시는 지켜주면서 이 내부가 많이 보이진 않잖아요. 많이 보이진 않으면서 나는 외부를 살짝살짝 볼 수 있는 약간의 그런 시크릿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외부 구경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만큼 열어놓으면 또 빛이 들어오잖아요. 외부 풍경도 볼 수가 있지만 약간의 빛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지켜주면서 외관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근데 요거 4개 만들어져 있어요. 요게 4개. 그리고 지금 모든 구조는 제품 자체가 대칭 구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 반대편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듯 합니다. 제가 예전에 캠핑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낮에도 나갔다 들어오면 막 지퍼를 다 닫았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진짜 요즘에는 절대 안 닫아요. 답답하니까 절대 안 닫아요. 추울 때 빼고는. 이렇게 해서 전체 개방감을 확 올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와, 어때요 여러분? 뻥 뚫리지 않습니까? 시원합니다 진짜. 바람도 잘 통하고 통풍도 잘 되고 너무 좋아요. 정면 출입구에 일반 패널을 걷어내고 메쉬 패널로만 이렇게 설치를 해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서부터 느껴지는 개방감, 정면, 측면, 뭐 이제 완전히 측면, 이렇게 뒤로 갈수록 느껴지는 개방감이 엄청 시원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개방감 진짜 좋죠? 그리고 상단에 이쪽은 메쉬가 열렸거든요. 근데 이 반대편 있죠? 이 반대편은 또 메쉬가 열리진 않네요. 그래서 메쉬는 한쪽만 열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듯 합니다. 와, 근데 시원해요. 너무 개방감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 하단에 가이드 웨빙 있죠? 가이드 웨빙은 요게 총 4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버클 체결 방식으로 되어 있고 길이를 조절도 할 수가 있고 손가락을 그립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풀러서 반대편으로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해서 이거 담아둘 수 있는 파우치는 없어요. 그거 살짝 아쉽긴 해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듯하고 여기 각 고리가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제품의 풀그라운드 시트 있죠. 그거를 연결을 할 수 있는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말 그대로 완전 돔 텐트처럼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그라운드 시트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라운드 시트를 깔았거든요. 그라운드 시트의 텐션감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하단에 이 탄성끈으로 연결을 했는데 그 탄성끈이 굉장히 짱짱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너 스커트 있죠. 인너 스커트에서 그 메쉬로 돼 있는 배수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가리지 않게끔 딱 설계가 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도 나름 괜찮다, 짱짱하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고리를 다 설치하진 않았어요. 이 고리가 꽤나 많아요. 전체적으로 다 잡아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텐션감은 굉장히 좋고 짱짱하게 펼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루프를 체결을 했어요. 근데 요 메인폴 자체 그리고 서브폴도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는 떠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공기층을 형성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도 여기 지금 메쉬 타입으로 열어둬도 환기 통풍도 잘 되고 그리고 비가 올 때도 걱정 없이 막아줄 거다. 요 포인트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공기층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지금 앞쪽에 인너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서 그리고 뒤쪽에서는 밀착감이 꽤나 좋아요. 그래서 착 달라붙어 있다.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는 딱 달라붙어 있고 그리고 중앙으로 넘어갈수록 공기층을 제대로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보면은 환기 통풍은 잘 될 거다, 쾌적할 거다 그런 걸 딱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루프에는 별도의 장치가 없기 때문에 화목난로를 쓸 때 있죠. 그럴 때는 루프를 사용할 수 없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루프가 씌워진 부분만 약간 색깔이 다르죠. 차광에 도움을 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외부가 잘 보이죠? 지금 TPU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오픈 타입으로 지퍼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편하게 연결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 TPU 있죠. 요것도 라이트폴과 공유가 되는 그 TPU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지퍼 라인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셜 도킹 텐트 있죠. 그리고 카 커넥터, 그리고 이 TPU를 모두 다 라이트폴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좋은 점이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지금 메쉬 돼 있거든요. 메쉬도 쓸 수 있고 일반 패널까지 모두 다 한 번에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게 좀 좋더라고요. 예,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 또 나만의 프라이버시를 또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가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 패널을 덮어주면은 가려진다. 예,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스커트도 꽤나 잘 만들어져 있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라운드 시트를 좀 접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는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접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돔 텐트처럼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접어서 사용을 하는 만큼 입식과 자식을 나누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접은 만큼 거기 또 더 두꺼워지겠죠? 예, 그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활용하기 나름이다. 장비를 어떻게 쓰느냐, 그거는 내가 활용하기 나름이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크기도, 예, 그리고 활용성도 이제 난 어느 정도 다 봤다. 이렇게 쓰면 나 좋겠다. 하지만 이 제품에 이너 공간이 없지 않느냐, 확장 공간이 없지 않느냐, 예, 그거를 지금부터 또 준비해 볼 겁니다. 일단 지퍼 체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렇게 베스티블 연결하게 돼도, 예, 요걸 연결해도 여기 패널을 닫을 수가 있어요. 지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스킨에다가 폴만 하나 연결해주면, 네, 제품이 자립이 됩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280에 210, 그리고 높이가 180이에요. 앞쪽이 180이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 길이가 210, 그리고 폭이 280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죠. 여기 보면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인서트거든요. 요게 은색깔이 보이지 않게 끝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체결이 됐을 때는 나중에 폴이 손상될 수 있어요. 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제품 지난번에 설치해 봤을 때도 텐션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짱짱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 제품 설치할 때 항상 바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뒤에 나무 걸리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무 걸리면 안 되는데. 지금 이쪽 길이를 맞춰줬고, 늘상 말씀드리듯이 이쪽 길이 있죠. 네. 지금 요 길이를 맞춰서 텐션을 보고 팩다운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져줄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텐션감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내부에서 봐도 보여요. 텐션감이 짱짱하다는 게 내부에서 봐도 보일 정도로 설치가 잘 됐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높이가 180, 그리고 여기 앞에 280, 그리고 뒤쪽으로 길이가 2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팽팽하게 설치가 안 되면 비나 눈이 올 때 여기에 고이면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텐션을 주는 거는 외관상만 이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제품의 그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준다.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가이드 웨빙 있죠. 네, 여기도 길이 조절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버클을 풀러서 해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은 라이트폴하고 제가 설치를 해봤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라봤을 때 라이트폴이 있던 제품하고 지금 이 파이닐이 있으니까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 똑같은 지금 베스티블인데도 느낌이 완전 다르다. 네. 그리고 뒤쪽으로도 다 개방이 돼요. 요거 지금 메쉬,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일반 패널 모두 다 개방이 된다. 개방을 해놓고 이너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오픈을 해두고 그냥 쉘터처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확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냥 쉘터. 하지만 여기에 이너를 추가를 해서 잠자리 공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그 정도 아이라면은 서서 생활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른들은 서서 생활은 좀 힘들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요 방향대로 있죠.
요 방향대로 저같이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4명이서도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보다 이제 키가 만약에 크신 분들 있죠. 그렇게는 또 요렇게 한 3분, 예, 요렇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에서 4인용 잠자리를 제공을 한다. 라이트폴 영상에서 제가 이제 바닥에 뭐 이렇게 사람이 몇 명 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댓글에 보니까 260짜리 에어매트를 쓸 수 있냐, 아니면 280짜리를 쓸 수 있냐, 이렇게 좀 문의를 주셨거든요. 근데 일단 에어매트는 260짜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닥 사이즈 200에 260짜리를 사용을 하면 딱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너가 이렇게 바닥에 스킨만 있지만 여기에 에어매트가 들어가서 각이 딱 펼쳐지게 되면은 조금 더 쾌적한 사이즈가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펴지지 않는 공간이 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뒤쪽은 어우 시원해 시원해. 일단 오픈하니까 시원합니다. 뒤쪽은 D형 도어로 오픈이 되고, 여기는 근데 대신 출입을 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윈도우 포인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로. 그래서 뒤쪽에 대형 윈도우 포인트, 예, 메쉬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저기 메쉬 포켓이 또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말고 출입구 쪽에도 메쉬 포켓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전기선이 들어올 수 있는 파워 포켓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내부의 공간감을 봐야겠죠? 네, 제가 딱 앉으면은 뭐 뒤쪽으로 와도 머리가 닿진 않아요. 아, 참,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가이라인이 있어요. 네, 랜턴 등을 걸 수 있는 가이라인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요렇게 걸려 있어요, 지금. 참고하시면 될 듯 하고, 그리고 잠자리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짜리 에어매트를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쪽에 사이즈가 28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좁아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가면은 280짜리 에어매트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260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라이트폴에서도 이너 텐트를 연결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는 지금 카 커넥터거든요. 이 노르딕 크루스에서는 이렇게 후크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텐션이 많이 받아서 지퍼가 열릴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요 한 포인트로 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보조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단히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도킹 커넥터 있죠? 도킹 커넥터에서 최상단 부분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차에 보면은 루프 쪽 있고, 루프에 구멍이 있으면 구멍 쪽에다 이렇게 연결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긴 합니다. 근데 제 차는 레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일 차는 어떻게 하는지, 위쪽에 레일이 되어 있는 차는 여기다가 버클로 연장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오늘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이 지난번에는 엄청 처졌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트렁크를 안 열었어요. 제품의 트렁크를 열었을 때도 제품이 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딱 그런 스킨을, 여유분을 만들어 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스킨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트렁크 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잘못하면 하단이 팩 박은 것까지 다 뽑힐 수가 있어요. 스킨에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다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상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여유 공간까지 다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앞에다가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지금 제가 구멍이 안 뚫려니까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가로 연장 웨빙이 있어요. 그 웨빙을 연결하고 앞에 사이드 밀러 있죠. 사이드 밀러에 일단 살짝 그냥 대충 묶어뒀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앞쪽으로 설치하려면, 힘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일단 여기를 들어갖고 잡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도움을, 차한테 그 도움을 받는 거죠. 이렇게. 차가 이렇게 높으니까 한번 잡아줄 수 있잖아요.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요. 어때요? 이게 꿀팁 아닙니까, 나름? 제가 주차 위치까지 조금 다 계산을 했거든요. 일단은 좀 더 당겨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연장 웨빙 있죠. 버클을 연결해서 요 레일 안쪽 있죠. 레일 안쪽으로 이렇게 쭉 깔아주는 겁니다. 반대편은 설치를 했거든요. 이렇게 레일 안쪽으로 딱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죠. 그래서 그 레일을 쭉 이렇게 따라서 앞유리 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본네트 있죠. 본네트를 열고 앞에 저기 연결되는 부분에다가 한 바퀴 걸어서 저는 사이드 밀러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근데 사이드 밀러 말고 여기 안쪽에서 그냥 묶어서 정리를 해줘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편하실 대로 하지만 텐션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거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걸려서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중한 내 차고 내 텐트 아니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지난번하고는 완전 다른 자세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여기가 엄청 펄럭거렸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여유가 있어야 지금 하단에 팩다운을 했잖아요. 트렁크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이게 만약에 한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밑에가 들려요. 들리다가 결국은 스킨이 뜯기든지 아니면 뭔가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단 쪽은 여유 있는 스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단에 이제 여기 거는 포인트가 없잖아요. 제게 구멍이 없어서. 그래서 앞쪽으로 넘겨드렸다. 그거는 자세하게 영상을 남겨드렸고, 여기 중간 있죠. 여기 중간 텐션은 뒷문에 보면 손잡이 있죠. 손잡이에다가 후크로 걸어서 텐션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타이어 있죠. 타이어 휠 쪽에다가 연결해서 텐션을 당겨줬고, 그리고 바닥에 팩다운을 진행을 해서 여기를 모두 다 완성을 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이 스커트 약간 개념 있잖아요. 이 스커트 개념은 이 자석으로 밀착시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힘을 받는 부분들 있잖아요. 힘을 받는 부분들을 이게 약간 덮어주면서 차량의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공간도 가져간다. 그런 포인트도 하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탄성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밀착감을 조금 더 올리고 있고, 여기 웨빙으로 박음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튼튼하게 제품을 한 번 더 잡아주고 있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봐도 짱짱하게 당겨진 맛을, 그 느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찢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죠. 여기가 힘을 많이 받는데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차량을 저는 이동하지 않고 한 번에 잡았거든요, 위치를. 그거는 좀 간단해요. 뭐냐면 요 스킨 있죠. 처음에 이 스킨을 차량 도킹하기 이전에 있죠. 한번 쭉 펴봅니다. 쭉 펴봤을 때 이 끝단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끝단 오는 부분을 이렇게 수평으로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차량의 그 트렁크 열렸을 때 끝부분 있죠. 거기 끝부분을 그 수평선 라인에 맞추면 이렇게 한 번에 도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너가 설치된 모습부터 쭉 약간의 리빙 공간, 그리고 반대편 끝으로 차박 공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짱짱하게 설치가 돼야 제대로 된 텐션도 받고 높이도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트렁크 설정이 저는 조금 낮게 돼 있거든요. 트렁크 설정을 좀 더 올릴 수가 있잖아요. 왜? 보이세요? 이렇게 올려도 스킨에 무리가 가지 않고 쫙 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버클 있죠. 요거 버클을 하단에서 반대편에 연결을 해도 됩니다. 연결을 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너무 넓게 설치했어요. 또 팩다운을 바깥쪽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지금 버클로 연결을 할 수가 없는데, 팩다운을 차량에 더 밀착시켜서 안쪽으로 하게 된다면은 저 버클을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 근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널찍하게 연결해 놓으니까 좋아요. 사실은 제가 짐이 많아서 부끄러워서 이거 열기가 좀 그랬거든요. 이게 차 안이 엉망이어가지고. 그래도 일단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위해서, 제대로 된 영상을 위해서 오픈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차에다 도킹을 시키고 본체 파인 힐을 사용을 한다면 차량용 도킹 커넥터에서 이 리빙 공간까지 한 번에 생기는 굉장히 큰 사이즈를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요거 빼고 말 그대로 쉘터로만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유니버셜 도킹 텐트를 이용을 해서 거실형 텐트처럼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느낌이었네요. 제대로 설치하니까 이제 알겠네, 이 맛을. 그리고 여러분, 하단에 팩다운 위치만 조금 수정해가지고 안쪽으로 더 모아주고, 그리고 측면 있죠. 측면에는 자석 몇 개만 대준다면 와, 진짜 도킹이 완벽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은 노르딕 크로스의 파인 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노르딕 크로스는 캠핑을 경험해본 유저 입장에서 이 설치, 그리고 사용의 이 수고로움, 이런 것들을 줄이고 구조와 기능으로 캠핑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인 힐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죠. 하단에 이런 이너 스커트, 또 배수 포인트, 그리고 폴컵, 그리고 제품 자체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개방감, 그리고 도킹. 근데 그 도킹에서도 다른 제품과 함께 도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그리고 이 카 커넥터, 지난번에 어설펐지만 요번에 제대로 설치했던 카 커넥터, 요거까지 정말 다양하다. 그리고 제품 자체를 튼튼하고 쉽고 빠르게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요즘에 에어폴에 많이 집중들을 하고 있지만 이 제품은 이 알루미늄 폴 있죠. 알루미늄 폴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제품의 장점 그리고 조금 아쉬운 포인트들은 영상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부족한 영상이 있다면 지난번에 라이트 폴 영상에서 또 참고하실 수가 있다.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NC 노르딕 크로스의 다른 제품, 신제품은 쭉 시리즈로 홈캠프 채널에서 연재가 될 겁니다. 언제나처럼 안전한 캠핑, 힐링하는 캠핑, 즐거운 캠핑 되시고요. 앙캠, 힐캠, 질캠, 홈캠프의 홍이었습니다. 안녕! 노르딕 크로스!